여보세요. 여보세요. 끊겼네. 퇴직 3년 차. 박 부장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때 이 전화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습니다. 회의 일정, 결제 요청, 거래처의 안부. 그런데 이상하죠. 전화기가 조용해지니 세상도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명함 한 장이 사라지면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제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함께 걷는 내 마음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박 선생님과 함께 명함이 아닌 체온으로 증명하는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실 거죠?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박 선생님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결제 서류 위를 호령하던 권위의 상징이자 박 선생님의 자부심이었죠. 고참 잉크가 아주 바짝 말라버렸네.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 불러주는 곳도 쓸 곳도 없으니 이 녀석도 나처럼 쓸모 없어진 건가? 펜촉을 닦아내는 박 선생님의 손길이 어쩐지 조금 쓸쓸해 보입니다. 이 펜이 없으면 마치 자신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 퇴직 3년 차 박 선생님은 여전히 박 부장이라는 호칭이 그리운 걸까요? 오후 2시 햇살은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데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합니다. 박 선생님의 시선은 자꾸만 검은 화면의 스마트폰을 향합니다. 혹시나 진동 소리를 못 들은 건 아닐까? 화면을 톡톡 두드려 보지만 전화기는 묵묵부답입니다. 여보, 전화기 뚫어지겠어요. 그 기계도 좀 쉬게 놔둬요. 당신처럼 정년퇴직했나 보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김 이사의 친구가 연락할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네. 사람이 자리를 떠나면 인심도 떠난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깜돌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박 선생님 무릎에 작은 턱을 살포시 올렸습니다. 이 녀석 봐라. 박 선생님의 손이 자연스레 깜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깜돌이는 박 선생님이 부장이든 백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꼬리를 흔들어줍니다.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 박 선생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당신 아직도 박 부장인 줄 아세요? 그 김 이사도 바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명함 뒤에 숨어서 어깨에 힘주고 있을 때보다 지금 내 앞에서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훨씬 인간적이고 좋아요. 송 여사의 말은 뼈가 있지만 그 끝에는 따뜻한 위로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어떤 직함이나 무엇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은 추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두꺼운 외투와 같습니다. 물론 외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체는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 외투를 벗었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내 몸의 따뜻한 체온.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이 아닐까요? 박 선생님은 이제야 무거운 외투를 벗고 자신의 체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박 선생님이 베란다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송 여사가 뒤에서 박 선생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신 손 참 따뜻하네요. 박 선생님은 깜짝 놀라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아, 나도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박 선생님의 마음속 얼어붙은 무언가를 살며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돋보기를 쓰고 잉크를 새로 채운 만년필을 듭니다. 이제는 결제 서류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적어 내려갑니다. 나는 대기업 부장이 아니다. 나는 베란다에 초록 잎사귀 하나를 피우기 위해 매일 아침 물을 주는 정성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아내의 잔소리 속에 숨은 걱정을 읽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남편이다. 그리고 나는 깜돌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무릎을 제공하는 친구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갈 때마다 박 선생님의 얼굴 주름 사이에 끼어있던 근심이 옅어집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력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안아주는 연애 편지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허, 이것 봐라. 오늘 벌써 8,000보를 걸었네. 심박수도 아주 힘차고 말이야. 박 선생님은 손목 위에서 반짝이는 스마트워치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명암은 사라졌어도 심장은 여전히 주인을 위해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행복의 자산이 어디 있을까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제라늄에 꽃봉우리가 맺혔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들시들했는데 물 주고 햇빛 잘 쬐어주니 이렇게 살아나네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성과가 아니라 생명을 돌본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보람. 베란다의 작은 정원은 박 선생님에게 새로운 직함을 선물했습니다. 정원사,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요. 행복은 밖에서 안으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를 비워냈을 때 안에서 밖으로 배어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가 누군지 좀 알 것 같아요. 명함 없는 박씨 아저씨도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머, 이제 아셨어요. 나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당신은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으로 길게 그리고 나란히 이어집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진정한 나를 만나는 산책. 그것이 인생 2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산책은 어떠셨나요? 껍데기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체온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내 마음의 산책과 동행해 주신 여러분, 내일도 같이 산책해 주실 거죠? 깜돌이도 꼬리치며 기다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 모두 행복하세요.